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재판장 1심 판사가 법 왜곡죄로 고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상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발이라면 이거는 실제적인 고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쌍용차 먹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에디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디슨 EV인데요. 여기 회장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에디슨 EV라는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또 그것이 무산되고 그 다음에 폭락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소액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디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개미들이 주가 폭락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쌍용차 먹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디슨의 회장을 갖다가 소액 주주들이 고소를 했거든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이 지금 이 에디슨 회장을 봐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액 주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소액 주주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심 판사가 법 왜곡죄로 지금 고소당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자, 배임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법정 구속을 면하자 13만 피해 배제한 직무유기고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전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영권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강영권, 이 사람을 소액 주주들이 고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강영권에 대해서 법원이 배임죄 부분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무도한 자를 갖다가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왜 법정 구속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13만 피해자를 갖다가 우롱한 직무유기 판결이고 사법농단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3만 이 주주를 대표하는 이 고소인의 주장인 겁니다. 최근 시행된 법 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서 1심 판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나왔다. 강영권 전 에디슨 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태 의혹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반발해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소한 것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스마트 솔루션즈, 지금은 이름이 스마트 솔루션즈고 옛날에는 이름이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EV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주주연대,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수처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현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 왜곡죄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장이 김상현 부장판사였는데 이 김상현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 왜곡죄로 처벌해달라.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라고 하는 이 강영권에 대해서 배임죄를 무죄로 판결하고, 그리고 법정 구속도 안 한 거,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판결에는 13만 소액 주주의 피해는 배제한 부조리와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 1심 판결에 13만 소액 주주의 피해를 배제했다는 거야. 이 13만 소액 주주의 피해를 배제하고 거기에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라면서 재판장의 채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와 판단 유탈 등으로 적절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이 제대로 판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법 왜곡죄 도입에 따라서 일선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간 나왔지만, 그렇죠. 이제 법관도 이 법 왜곡죄의 고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사례가 알려진 것은
1호 사건격인 조희대 대법원장 건 외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면 지금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법 왜곡죄 고소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영권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입찰방해 여기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니까 일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요 배임 부분 그리고 입찰방해 혐의 요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요거는 유죄를 선고해가지고 징역 3년 이렇게 했지만 지금 더 큰 배임 부분 그리고 입찰방해 혐의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여기 대해서 소액주주들이 지금 불만을 가진 거죠. 이 판결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영권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로 에디슨 모터스 주가를 띄워서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 1,621억 원 먹고 징역 3년이다? 야, 이거 참 더군다나 지금 벌금 5억 원밖에 안 되고 이게 또 그리고 법정 구속도 안 되고 이게 배임죄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아니 1,621억 원을 먹고 개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호 징역 3년 벌금 5억 원에 끝난다면 어떤 이 소액 주주가 과연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김상현 부장판사가 잘 판결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법정 구속이라도 시켜야지 법정 구속도 안 시키니까 배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고 입찰 방해 부분도 무죄를 주고 제호 자본시장법 그 부분만 유죄로 주면서 더군다나 오래 갇혀 있으니 어쩐 얘기를 하면서 법정 구속도 안 시키니까 지금 소액 주주들 피해자들이 완전히 뿔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결국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야. 한다고 하니까 막 됐을 거 아니야. 이 과정에서 에디슨 모터스는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고 상장 폐지 수준을 밟았고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았다. 이야.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막대한 피해를 본 주주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A씨는 강영권 전 회장의 1심 판결 직후 방정석에서 일어나 경영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13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주주들의 피, 땀, 눈물로 만든 돈이다. 라고 소리치다가 퇴장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 지금 소액주주 피해자 대표가 일어나가지고 법정에서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라고 소리치다가 퇴장당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 판사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소액 주주들이 이번에 1심 재판장 김상현 부장판사를 전격 고소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법 왜곡죄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이 법 왜곡죄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정말 수많은 판검사가 다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받아봐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법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이 김상현 부장판사가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만 이게 될 텐데 여기 공수처는요. 공수처에 참 고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니까 공수처에 고소를 했죠. 그럼 공수처에 이제 불려다니면서 판사가 말이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판결했다고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공수처도 지금 사건이 넘쳐날 것 같고 또 공수처로 불려다녀야 되는 판검사들도 참으로 딱하게 생겼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